실내 건축은 홍쌤. 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이제 실내 건축 기사 시험이 이제 끝난 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 정도 됐고, 올해 마지막 시험인 실내 건축 기사 3회차 시공 실무 문제 풀이와 그리고 2024년도 3회차 실내 건축 산업 기사 시공 실무 문제 풀이를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고요. 실내 건축 기사 시험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뉴 문제가 한 요 10번 문제 정도, 그리고 지금 공정표 짜는 거 나왔죠. 공정표를 이제 짜는 게 나왔다라는 거는 요거가 연습량이 좀 부족하면 확실히 힘들어졌을 거고요. 공정표 짜는 거를 조금 더 쉽게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무료 영상, 저희 홍쌤 디자인하고 무료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도 3회차 실내 건축 시공 실무 문제가 1번부터 12문제까지 이 문제는 유출은 되지 않고요. 시험 치고 났을 때 저희 학원 학생들이 외워다 준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고 당일날 제가 시공 실무 문제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요. 점수대들도 이번에는 굉장히 잘 외우고 왔기 때문에 요 점수들을 보시고 이제 12월 9일쯤에 이제 저희가 결과 발표가 나죠.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장공사의 회반죽 발음에서 해초풀을 사용 효과 2가지를 쓰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미장에서는 수경성이랑 기경성이 있습니다. 수경성과 기경성이 있어요. 굳는 정도가 다르다는 건데, 수경성은 물이 섞이는 그 순간부터 굳기 시작하는 거를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시멘트와 석고죠. 시멘트는 가루고 석고도 가루였는데 거기에 물을 넣는 순간 발열이 나면서 굳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수경성들의 특징이에요. 물 숫자를 쓰죠. 기경성은 대기중에 굳는 것들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회반죽,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반죽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흙이에요. 흙 종류의 흙 종류고 아주 고운 입자의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물을 섞어서 내가 으깨서 벽에 바르거나 어디에 바르려고 해요. 그랬을 때 크랙이 발생하거나 뜯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걸 넣는다? 해초풀들을 넣습니다. 해초풀 같이 다른 여러 종류의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2가지 사용효과 2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일반 흙만 반죽되면 제가 균열이나 크랙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균열 방지도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착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단단하게 더 딱 달라붙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도가 증가가 되겠죠. 점도도 증가된다. 점도 증가, 강도 증가 안 하시고 부착력 증가, 균열 방지라고 쓰셔도 이 4개 중에 2가지만 쓰셔도 어떻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경성과 기경성이 있고, 기경성에 회반죽이 있고, 회반죽은 무조건 이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여물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초풀이다. 해초풀은 점도, 강도, 부착력, 균열 방지. 2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보기 중 적합한 유리재를 괄호 안에 써넣으시오. 유리는 일반적인 유리와 그 다음에 안전 유리와 그 다음에 기능을 가진 특수 유리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외선 투과 유리나 복층 유리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이제 기능을 가진 유리들이고요. 포도 유리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유리 블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유리의 보완점들을 가지고 이제 시공하는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음과 단열과 결로 방지. 단열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당연히 공기층을 머금고 있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단열을 할 때 공기층이 머금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창호가 이중 창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도 복층 유리, 페이얼 글라스라고 하죠. 복층 유리가 뭐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머금고 있어요. 공기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방음, 방습, 단열의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내 건축 시험 문제에서 단열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공기층을 머금고 있는 거를 찾아서 짝짓기를 하시거나 쓰시면 정답입니다. 장성, 계단실 채광이라고 되어 있을 땐 유리블럭. 계단이나
좀 의장적으로 좀 예쁘게, 미적으로 예쁘게 유리 블럭 같은 거, 유리 블럭이라고 핫하게 유행하고 있었죠. 유리 블럭으로 해서 의장 계단실 채광에 적합한 건 유리 블럭이고요. 병원이랑 온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떨까요? 특수한 유리예요. 기능을 부여한 유리들. 병원 온실 같은 경우에는 온실, 특히 식물은 자외선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투과 유리. 병원에서도 자외선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비타민 D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보라고 하잖아요. 20분 이상.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이 투과되는 유리에 있어야 식물도 잘 자라고 사람들의 비타민 D도 활성화해서 몸에서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하실 채광. 지하실은 내가 1층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건물이 밑에 지하까지 있어요. 그랬을 때 요렇게 이쯤에 사람이 또 여기 있어요. 지하실에서. 그러니까 요만큼 창문밖에 못 내는 거 아시죠? 근데 빛이 들어왔을 때 요만큼의 범위밖에 안 되는데 프리즘이라는 것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면적을 넓힐 수 있는 작은 빛으로도 넓게 퍼질 수 있는 거를 프리즘 유리라고 포도 유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프리즘 유리, 포도 유리는 이제 지하실 채광에 적합하다.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알루미늄 창호를 철제 창호와 비교할 때 장점 3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성분의 부식이 돼요. 시멘트 성분의 알칼리성이 부식이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창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것들 보셨죠? 색깔은 다양하게 입힐 수가 있습니다. 뭐 파란색, 뭐 빨간색, 뭐 노란색 이런 것들, 초록색 이런 것들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이거를 1번, 2번 3가지의 장점을 써라 했을 때 학생들한테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철제 창호는 철이에요. 철. 알루미늄은 가볍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중이 철제의 3분의 1로 경량이다. 이렇게 먼저 외우시지 말고 경량이다를 먼저 써놓고 난 뒤에 철제 창호에 비해서 3분의 1로 경량이다. 이렇게 쓰시면은 어쨌든 우리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외워서 써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이해는 가는데 쓰는 게 어쨌든 우리는 이 시공실무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가볍다, 경량이다. 그리고 철제 창호의 3분의 1로 경량이다. 그리고 녹슬지 않고 다른 금속재들이 붙지 않는 이상은 녹슬지 않고 사용 연한이 길다, 사용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작이 용이하다, 가벼우니까요. 잘 접힙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는 철제 창호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가볍다부터 경량이다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시면 가볍다. 그 대신 앞에 철제보단 3분의 1로 가볍다, 경량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3점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유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서 로이 유리가 나왔어요. 로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유리입니다. 아까 전에 일반적인 유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유리들이 있고요. 안전 유리에는 강화 유리라든지 망임 유리, 강화 유리, 망임 유리, 특수한 목적을 가진 안전을 위해서 쓰는 유리들이 있어요. 근데 기능을 부여한 유리들은 로이 유리. 로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빛은 투과시키고, 그러니까 좋은 빛은 투과를 해요. 자외선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사람한테 노출이 되면 암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리 자체에서 또 너무 뜨거운 열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실내가 너무 더워진단 말이에요. 가시광선은 굉장히 여러 유리들의 보완점을 가지는 굉장히 베스트인 유리거든요. 뭐 구해저 홈즈 같은 거에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것들이 한번 나오면은 그 전원주택의 통창을 로이 유리로 썼다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시광선 빛은 굉장히 투과시키고요. 열선, 더워지는 열선들은 방사해서 냉난방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특수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혹시 구해저 홈즈 옛날 것들은 혹시 시청하다가 여기는 전원주택인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로이 유리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고 나 이거 배웠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점수대가 좀 낮죠? 2점. 이건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공시문 공부할 때도 로이 유리를 서술하라라고 나올 거니까 무조건 외워주시는데 가시강선 좋은 거는 받고 나쁜 거는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철물명을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지금 금속 파트로 나가면 기성금속재 파트에 와이어라스, 펀칭 메탈, 메탈라스, 와이어 메쉬들이 있는데 간간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거꾸로 서술하시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성금속재는 뭐냐면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금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거기 용도에만 딱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를 기성금속재라고 하는데 지금 철선을 꼬아 만든 철망이다 해서 요렇게 꼬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죠? 철선을 꼬아 만든 철망이다. 1번에 정답 와이어라스예요. 와이어라스. 미장을 할 때 바닥에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멘트 벽돌들이 들어갔죠. 미장을 하고 싶어요. 시멘트 미장을 하고 싶은데 떨어지잖아요.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와이어라스에 뭐 코너비드에 여러 가지의 기성금속재를 써서 미장 바른 바탕용으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얇은 2번. 얇은 찰판에 각종 모양을 도려낸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다? 펀칭 메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펀칭 메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들, 뭐 별, 네모, 세모, 이게 지금은 건축적인 의미로 마감을 한 거를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많이 그냥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샤워하실 때 밑에 이제 유가, 트렌지 같은 거 있죠. 물이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곳에 보면은 구멍이 또도도독 나 있잖아요. 그게 펀칭 메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넓게 많이 사용한다. 자, 그리고 3번 얇은 철판에 자름금을 내어 당겨 늘린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게 용도는 담장이나 철조망 이런 것들에 많이 쓰는 건데요. 자, 얘죠. 이 그림이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애들이 선생님 와이어라스랑 메탈라스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이렇게 철판에다가 이렇게 자른 금을 내요. 이런 식으로. 자른 금을 내서 양쪽으로 쭉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른 목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런 것들을 어떻다? 자른 금을 내어 당겨 늘린 것. 이게 메탈라스이다. 제가 이제 이걸 영상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뭘 들고 많이 오냐면요. 제가 배나 사과를 상처 입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직포로 된 거 쫙 늘어나는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처음엔 그냥 네모인데 쫙 늘리면은 마른 목걸로 되니까 요런 느낌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얇은 철판에 자른 금을 내어 당겨 늘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탈라스가. 그리고 연강선을 4번 연강선을 직교시가 전기용접한 철선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와이어 메쉬입니다. 와이어 메쉬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판, 바닥 보강용으로 쓰는 거예요. 어쨌든 바닥에도 어떻게 콘크리트가 부어지면은 부착력을 증대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 메쉬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이제 슬라브 같은 거를 증대시켜서 탁착 달라붙게 하는 콘크리트 바닥 다짐의 보강용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다? 와이어 메쉬이다. 그래서 뭐 철물명을 써라. 설명에 의미하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서술로 바꿨을 때는 연강선을 직교시켜 전기용접한 철선망이다. 근데 거기에 활용도를 써라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다? 콘크리트 바닥 다짐에 보강용으로 쓰인다. 이 말까지 같이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사진을 붙여놨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강제창호의 현장 설치 순서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절대 이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가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은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해서 잘 이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쓰거나 짝짓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시험에서 시공실무를 잘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 9가지의 기준을 주고요. 여기에서 막 섞어요. 섞어놓고 어떻게 순서대로 나열하라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아니면은 괄호 문제가 나옵니다. 괄호 문제가 나오는데 뭐든지 괄호 문제든 짝짓기든 첫 글자만 생각나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장을 반입했어요. 창호를. 그리고 녹막이치, 그러니까 녹슬지 말아 녹막이치를 갓에다가 해놓고 변형,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강제 창호들이 아무리 들고 와도 이게 90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형을 바로 잡아주고 내가 타공된 벽면에 집어넣었더니 아무리 잘 한다 해도 얘는 90도인데 타공한 게 살짝씩 비었어. 요런 부분들이 살짝씩 빌 수가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사춤을 한다는 거고, 구멍 파기 따내기는 얘들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을 파고 따냅니다. 묻은 발을 고정해서 거기에 먹매김을 해서 가설치를 해서 검사해보고, 먹매김은 이제 뭐예요? 위치를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보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면서 막 그림도 보여주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외워지고, 저희는 첫 번째 글자를 무조건 저는 스토리를 막 짜주거든요, 애들한테. 지금 여기까지 딱 해요. 오죽했으면 별의별 스토리를 다 지어서 애들을 외우게끔 하는데, 현장 반입, 변형 바로잡기, 녹막이 칠, 먹매김, 구멍 파내기, 따내기, 가설치 및 검사라고 돼 있는데, 저는 변녹이라고 떡 같은 종류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 뭐 외우라고 해요. 이거 현도 변녹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녹이 먹고 가. 변녹이 먹고 가. 이까지 하면 애들이 뭐야? 원장님 왜 저렇게 설명해?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렇게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게 외우라고 해요. 변녹이 먹고 가. 그럼 제가 막 이제 연기를 막 하거든요. 여기에서 변녹이 못 가봐 했더니 귀찮아, 되게 부끄러워, 사람 많은 데서 이 얘기를 한 거야. 나는 그거 먹기 싫어. 그래서 형이 묻지 마라. 저희는 이제 경상도니까 사투리를 좀 쓰겠습니다. 묻지 마라, 창피하다. 그래, 뭐 빠이빠이 하면서 또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거기 앞에서 막 얘기하면 애들이 한 10초간 정적이 흘러요. 뭐지? 이래 놓고 이번에 시험 나왔을 때 쌤, 변녹이 먹고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외워지는 거예요. 변녹이 먹고 가. 묻지 마라, 좀 창피하다,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사투리로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공실무에서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변녹이 먹고 가, 묻지 마라, 창피하다, 다시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첫 번째 글자들만 다 따서 따다닥 해놓고 이거 벌써 4점이에요. 얼마나 이게 쉽게 외워지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원장님이 어쩌지 짜맞춰서 진짜 짜집게 해서 넣어놨는데 이게서 내가 나는 이렇게 못 외우겠다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워봐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보를 많이 받아요. 애들이 쌤 이런 건 어때요? 저런 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강제 창호 현장 설치 순서는 홍쌤 디자인 학원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